당시에는 제가 중국에 친척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친척이 할아버지가 있으니까나 편지를 했는데 편지 답장도 없고,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가겠다고 제가 했어요. 중국 넘어가면 이 자리에서 일주일 있다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 중국까지 밟아보는 순간에 앞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도 못하고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처럼 자기네끼리 이렇게 뚝딱뚝딱 하다가 제가 넘어가는 순간에 사람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실제 제가 팔려왔어요. 그러니까 친척집에 연락도 안 하고 저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진짜. 98년도에 무산에 가다가 북한에 그 무산에 있는 여자 중국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여자가 거기에다가 이진이 하는 그 여자였죠. 여자가 여자를. 대부분 여자들 많이 해요. 조만간 물 건너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다음날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래 어제도 사람들이 오는 건 그 내용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그 집이 농산일이다 보니까 농사일을 하거든요. 아빠끼리 못한다고 하는데 그때 말하더라고요. 돈 주고 우리를 쌌으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니 완전히 거짓말에 속은 건 같은데 완전히 이거 사기당한 것 같거든요. 아니 대부분 그럼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돈 벌러 가는 건가요? 제가 만났던 모든 인신매매 여성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속혀서 건넜다. 속혀서라는 말이 속아서라는 북한식 표현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말에 이제 속아서 넘었는데 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특히 고난의 행군인데 자고 일어나면 뭐 부모님이 굶어서 죽어가거나 또는 부모가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와서 야, 너 중국 가서 한 달만 일하고 돌아오면 너희 가족 다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 가서 한 달만 일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족을 살리겠다고 떠난 길이 바로 인신매매 길인 거죠. 그리고 자기 발로 강을 건넜지만 강을 건너는 순간 이미 거기에 브로커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장 약한 고리,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데 한 달만 갔다 오면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실은 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어떤 신뢰관계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심을 하게 하고 이제. 그치. 내가 잠깐 강을 건넜다 오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강을 건넜을 때 그게 큰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가는 사람들은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갔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회유해서 오는 애들을 회유 기만 앞잡이라고 합니다. 일반 앞잡이 하는데 이게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같은 여성이니까 편안하고 또 여성분들이 이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살던 사람들 하니까 내가 가서 살아봤는데 정말 몇 달만 일하면 또 몇 년 동안 너네 집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굶고 있지 말라 하니까 그냥 따라 나서죠. 꾸준히 설득합니다. 방법과 여러 가지 써가지고 뭐 물건도 갖다 주고 하면서 그리고 보내서 도강 전문 브로커가 있습니다. 걔가 강을 넘으면 걔한테 그냥 500원에서 뭐 1,000원 주고 가져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족 기본 브로커죠. 이 사람들은 심양, 뭐 하남, 호남, 하북 이렇게 들어가서 또 판매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국 사람들이 북한 여성들을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파는 거예요. 맞아요. 애초에 북한 땅, 그러니까 무산이나 아니면 북중 접경지대에서 평화롭게 가정을 이끌면서 잘 여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같은 동네에 살던 북한 여성이 접근하는 거예요. 야야, 우리 그 이모부 아재가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나랑 같이 일주일만 중국 가자, 한 달만 중국 가자. 알고 지내던 한 마을 또는 옆 마을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방금 말했던 도강 브로커가 껴요.
그럼 도강 브로커가 또 얼마를 받아갑니다. 아이고. 중국 땅으로 넘어가면 거기선 또 조선족 브로커가 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중국 브로커가 완전 오지 중국 산속으로 팔아넘긴 시스템이라 이게 중국 사람 나쁜 사람만 단정할 게 아니라 북한 내에도 이 맞아요. 인신매매단이 있고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일단 그런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뭐 어떻게 도망치려고 생각을 한다던가 뭔가 방법을 좀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뭐 북한이나 중국에도 경찰이나 군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신고를 바로 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중국에 넘어와서 그 조선족 집이든 중국에 들어오면 일단 조국반역죄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그다음에 넘어가면 조국반역죄로 처벌받게 돼요. 그럼 최소한 뭐 징역 3년에서 7년까지.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려간다는 걸 알면서도 나 집에 보내달라. 그럼 공안에 가. 파출소 가. 그럽니다. 파출소 저기 있으니까 가. 너 가면 너 엄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총살까지 한다.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팔려가는 길이 나도 살고 북한에는 가족도 사는 길이다. 이거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탈북을 시키면 그게 판매를 꼭 팔지 않아도 내가 한국으로 보내주던가 아니면 중국 친척집에 보내줘도 인신매매로 걸려요.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 북중 국경에 이제 그 브로커들, 북한 여성들을 노리는 브로커들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그 탈북 여성의 이제 인신매매, 성매매 지하 시장 규모가 1억 500만 달러, 한 1,400억 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범죄 그런 인신매매와 또 성매매 이런 데 많이 이제 희생물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그 산업의 규모를 이야기하셨는데 저 정도면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 산업이 됐다는 건 조직화되어 있고 관리하는 것들 또 그것을 눈 감아주는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 쪽의 어떤 그 기관들도 다 존재한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그 탈북하신 여성분들 볼 때마다 아마도 주변에서 그런 일들 한 번쯤 겪었다라는 간접 체험이나 본인들이 또 그런 위험에 빠졌던 경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제 그 두 번째 탈북할 때 하마터면 팔려갈 뻔한 적이 있기는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부모님이 보내신 브로커랑 다시 중국에 들어왔는데 연락을 부모님한테 해서 어떻게 저희가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저희를 데리고 무작정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산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면서 너희 부모님하고 어떻게 연락을 좀 닿게 해보자 했는데 그곳에서 며칠 몇 날 막 굶으면서 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데려왔던 브로커 중에 한 명이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아래에 있는 마을에 내려갔어요. 먹을 거라도 좀 구해오자. 갔던 김에 전화 한 번 더 해볼게 라고 했어요. 내려가고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아있던 브로커 한 명이랑 저랑 언니랑 해서 같이 내려갔는데 브로커가 저기 멀리서 이제 웃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브로커 뒤에 농기구를 들고 그 브로커 뒤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브로커가 저희랑 거리가 가까워지고 거의 100m 정도 남았는데 손짓으로 도망가라고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사인을 받자마자 나머지 브로커가 언니랑 제 손을 잡고 산으로 떴어요. 근데 정말 무섭게 쫓아오는 거예요. 산을 넘고 막 몇 개 넘다가 돌아보니까 더 이상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저희 그 있던 장소가 그 아래 마을 사람들한테 노출된 거예요. 근데 그 군인한테 그러더래요. 너네 이 산에서 몇 날 며칠 연락도 안 되는데 고생하지 말고 쟤네 2명 우리한테 넘기면 그만한 보상을 해줄게. 너네 그 돈 갖고 그냥 북한에 나가서 잘 살아 이러더래요. 근데 정말 고마웠던 건 그 군인들이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산을 넘어가지고 그쪽에서 또 몇 날 피신해 있다가 결국 저희 부모님하고 연락이 돼서 저희를 찾긴 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 브로커가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자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마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어디 중국 어딘가에서는 정말 소문이 나겠어. 그 군인을 찾아서 벌을 하겠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네. 북한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정말 끔찍한 인신매매 관련된 이야기, 그 실태를 오늘 이만갑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직접 겪으셨던 얘기고요. 아프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알리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국
이 강을 넘고 나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오늘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모신 두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지연이라 합니다. 예, 청기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중국으로 넘어왔고 2010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성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3번이나 팔려갔어요. 3번이나 팔려갔어요. 3번이요? 네. 어떡해요? 일단 팔려가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감옥 생활이죠. 바깥에 문을 잠그고 가고 도망칠 것 같아서 다시 전화해라 자기한테다가 그럼 자기가 데려온다. 그거 또 파는 거예요 갔다가. 맞다. 양수가 터지고 아이고.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이 두 분 모두 네. 또 아픈 상처를 좀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또 김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브로커에게 좀 속아서 네. 중국에 넘어가셨다고 들었는데. 예, 북한에 있을 때 보따리 장사라는 걸 했는데 깜빡 잠든 사이에 짐을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정진역에 와서 어떻게 할까 하고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역전에 앉았는데 어떤 여자가 배랑 메고 쑥 오더만 돈 안 벌겠는가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돈 버는가 하니까 중국 가면 담배 모종을 심는데 하루에 북한 돈을 그때 660원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달만 해도 수탄 미천, 당산 미천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겠다 했죠. 그런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밤에 건넜죠. 아, 청진에서 북한 돈 660원 벌 수 있다니까. 그게 그 돈이면 이제 적지 않은 돈이고. 엄청난 큰 돈이죠. 그렇죠. 예. 왜냐면 뭐 한 달에 그 3,000원, 뭐 4,000원 뭐 이런 얘기할 때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강물 건너서는 이런 농촌이니까 마을이 있어요. 근데 개가 엄청 짖어요. 개가 짖으면 중국 병망대가 오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우리를 산 속에 있잖아요. 이런 가수원 같은데 움막 같은 데다 피신시켜요. 아침에 보니까 사람이 서너 명이 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가. 근데 그 사람들도 조선족인데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 듣게. 근데 완전히 중국어를 안 하고 띄엄띄엄 사람이 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소문에 듣던 그거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생각.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고. 그때 당시도 북한에 많이 잡혀나온 애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판다는 건 알았는데 정작 제가 팔려갈 건 생각 못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멀쩡하게 장사하던 분이잖아요. 예. 또 황해도까지 굉장히 먼 곳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나를 팔겠다? 이거 눈치를 채신 거네요. 예. 뿌놓고 보고 그랬죠. 나를 팔자고 그러지 않는가 하니까 그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팔려가서 그 집에서밖에 일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말이 그래서 아니 그건 좋다. 근데 우리는 일단 강물 건너으니까 반역자지 않아요. 북한 가도 처벌을 받고 여기 있어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 좋다. 나를 파는데 다시 내가 북한에 쉽게 갈 수 있는 데서 좀 팔아달라고 그랬죠. 좀 잘 사는 집에다가. 집에 동생이 혼자서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하신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능성은 남기고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머리가 하였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할까. 다시 건너가면 잡혀서 뭐 단련대나 감옥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여기 있자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있었던 김에 그래도 여기선 돈에도 갈 수 있다고 희망을 버렸죠. 중국 말을 못해. 어디 아는데도 예.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3번이나 팔려갔어요. 3번이? 3번이나 팔려갔어요. 3번이요? 어떡해요? 삼합에서 용종으로 갔어요. 용종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집에다가 저를 대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파는데 밤에 왔는데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왔는 거예요. 남자가 사람 5명이 왔는데 이 한쪽 눈이 약간 좀 장애인이더라고요. 눈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맨발 바람으로 달아났죠. 달아나서 원래 대련 뿌로코 삼촌한테 갔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전화 와서 연길에서 사람이 하나 나왔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또 팔려갔죠, 저는. 그 팔려갔다가 또 그 사람이 연길에서 또 딴 사람한테 또 팔은 거예요. 네, 팔리고 해서. 돈은 받으신 거예요? 저는 못 받아. 저는 못 받죠. 그럼 자기들끼리 파는 자기네끼리 그 바깥에서 쑥닥쑥닥 거려가지고. 예. 와, 이건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브로커들이 얼마나 웃긴 게 너 여기서 살기 싫으면 전화번호를 줘요.
이 돈이라도 가지고 공중전화도 전화할 수 있는 데까지만 달아놔라. 그 다시 전화해라. 자기한테다가. 그럼 자기가 데려온다. 그거 또 파는 거예요. 갔다가. 여기 돈 받고 저기 돈 받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찾지를 못하니까. 예, 그 널뛰기라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여성들 사이에서 널뛰기, 띵뛰기라고 표현하는데 띵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커가 팔고 그 여성과 짜가지고 네. 이 여성이 한 3개월 정도 살고 있다가 그렇죠. 다시 나와서 다른 곳에 또 파는 거예요. 이 브로커가. 네. 그러면 이 여성에게 처음에는 여성은 단돈 1원도 못 가져요. 그렇지만 두 번째 띵뛰기를 하면 이 브로커가 조금의 돈을 주는 거죠. 저를 얼마 주고 샀지 않았어요. 합의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사촌 형수들이 왔더라고요. 저를 신체 검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가 28살이었는데 중국은 28살짜리 아가씨가 없는 거예요. 다 19살, 20살, 21살 다 시집가서 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후에 들었는데 자기는 믿지 않았대요. 28살짜리 아가씨가 없다. 아줌마도 좋다. 좋으니까 있으면 애라도 하나 낳아야 되니까. 그걸 때문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만난 어떤 여성, 역시 20대였는데 이분은 3번째 팔려가기 전에 제가 만났어요. 근데 2번은 정신지체와 신체 장애가 있었던 사람에게 이제 팔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소원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만나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고향에 있는 엄마 보고 싶어요. 아니면 뭐 건강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데 이 여성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발 이번에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제일 먼저 중국에 와서 배운 중국어 말이 이 말이었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서방에서 하나가 우리나라가 며칠 있었죠. 언니야 이게 그렇게 심심한 꼴이니까 낯사는 데는 가지 말고 어디 눈에 마음 없으면 가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남자들을 맞이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막 날 때리는 거예요. 따로 할 수 없다고. 안 가겠다. 안 갔다 사려고 이렇게밖에 말고 나는 온전한 사람인데 뭐 보내라. 그리고 내가 누구 안 가까 날 막 때리더라. 내가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이가 뭔지 알아요? 또이비치란 말이 제일 먼저 배워서 나보고 또이비치라고 합니다. 또이비치란 말이 제일 먼저 배워서 나보고 또이비치라고 합니다. 또이비치. 일단 팔려가게 됐을 때 거기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왕이면 좀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라는 거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라는 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대체 어느 곳으로, 어떤 곳으로 가게 되길래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정상적인 사람한테만 보내주세요라는 게 장애가 없는 분에게 보내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래도 학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맞죠. 남자한테 보내달라라는 간절한 어떤 비임 같은 거거든요. 절실한 구걸, 애원 같은 거거든요.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고 어렵사리 중국에서 탈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 탈북 여성들을 저는 직접 만났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중국 남편은 어떤 분이셨어요? 중국 남편은 겉에는 잘 멋있는데 그 사람이 장가를 못 가고 여자껏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13,000원인지 뭐 중국 돈 13,000원에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성질이 막 났다든가 덥다든가 이러면 이 혈압이 올라가서 아마 좀 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무슨 간질병 같은 게 있은 걸 제가 몰랐어요. 간질병. 어떨 땐 정신 나간 것처럼 막 때릴 때도 있고 해.
그 때리는 걸 또 어떻게 때리냐면 말을 잘 모르잖아요. 뭐 새끼랑 말하는데 내 알아 못 들으니까 그럼 막 이러면서 발 막 땅땅 그러네. 그래서 정신없이 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맞기도 많이 맞으셨고. 네. 어떡해. 원치 않는 남성과 네. 대화도 안 통하고 하루하루 지내시는 심경 어떠셨을까요? 원치도 않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나를 고발하면 내 붙잡혀 가겠는데. 맞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달아나겠는가 이 생각하는데 중국은 한 마을의 몽땅 친척이에요. 려가 산다면 려가들이 마을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한 2번 잡혔댔어요. 잡혀서 진짜 죽지 못해 매를 맞고 누구한테 매를 맞아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정신없이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난 말도 모르지 어디 달아나는 길도 모르지 네. 뭐 누구를 인도할 사람도 없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그럼요. 이 중국어를 할 줄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답답하니까 학대를 많이 당하셨어요. 폭행도 많이 당했고 탈출하려는 시도도 몇 번 했었는데 그 마을에서 붙잡혀서 또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이분은 이미 북한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엄마가 소리 소문이 없이 끊긴 거예요. 실종이 된 거죠. 이렇게 북한 사람이 중국으로 팔려가서 자기의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실종이 된 채로 중국에서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고 아주 외진데 뭐 가난한데 이런 데 팔려가거나 아니면 뭐 20대 그 어린 여성들이 이제 70대 그에게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또 밥 먹도 때리는 남성들도 있었다죠. 그래서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일을 겪는 북한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본인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요. 그 본인이 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처음에 그 만남 자체가 팔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격체로 보지 않죠. 인권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고 내 소유물인 것이지 거기에 어떤 내가 뭐 예의를 갖추거나 뭐 이런 대상으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일을 정말 막달잡이 해갖고도 19달 반까지 제가 일을 했거든요. 농촌에 가다니까 그 콩가술도 하고 강냉이 그거 따는 것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를 낳았고 정말 6개월도 안 돼갖고 제가 농사일을 또 다시 했거든요. 이 집에서 나를 계속 천다라 어디 동네도 못 따라다니게 하고 다 싸움이게 조수말 나는 텔레비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거도 못 보게 나면 그래서 거기서 얻어맞으며 천대받으며 그래 살아가서리 그 집에서 또 달아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 달아나게 되는 것도 또 뛰쳐나가게 된 것도 또 나로 실험용으로 100만 원에 팔아먹겠다고 해서 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실험용으로 100만 원에 팔아먹겠다고 해서 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비디오 보고 나니까 인권이란 단어 자체도 굉장히 사치스럽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더군다나 임신 9개월에 거동도 안 되는데 일을 시켰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이 아니라 가축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야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 줄 알아? 하는 얘기 하는데 오늘 이 비디오 보고 나니까 네. 두 분 이야기 듣고 보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할 자신이 이제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나봤던 그 남자 쪽 시어머니 되는 사람들이죠. 이 탈북 여성들을 향해서 보내는 시선이 굉장히 냉혹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이 아닌 정말 돈을 주고 사온 물건인 거죠. 그래서 그 또 마을에 모임이 있어요. 뭐 북한에서 며느리를 사왔다라고 하면 그런 갖는 모임이 있는데
그 집 며느리는 얼마에 사왔어? 우리는 10,000원에 사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프거나 아니면 병원 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너는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우리 집에서 할 몫을 다 해야지만 병원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분들의 인권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참담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런 분들이 북한에 나오면 더 개돼지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젠 반역자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국으로 가셨던 분들이 잡혀 나와요. 잡혀 나오면 입고 나온 옷 그대로 인민반들을 통과시키게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제 두 줄을 쫙 세워서 갈 때 저희에게 덜 들어서 이렇게 그들한테 던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들고 안 던져요.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간 거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근데 저희 그때 이렇게 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와, 청바지 입었다. 와, 머리 노랗게 염색했네? 빨갛게 염색했네? 그래서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중국에서 겪었던 삶이 그렇게 참담한 줄 모르고 북한에 있는 젊은 여성들은 야, 저렇게 되고 싶어서 가고 싶다라고까지 심지어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한 게 북한 당국에서는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사실 북한에서는 오보이 수령이라고 그럼요. 하죠. 오보이. 그다음에 노동당도 오모니 당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네 여성 동무들도 책임 못 지는 게 이제 한심한 거죠. 인권은 사실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공개적으로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 썩고 병든 자본주의 세계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어린이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인권이 저기는 다 말살돼 있고 이제 유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인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팔려 나오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굶어 죽으니까 나온 거고, 또 예를 들면 장사하다가 단속이 돼서 감옥에 교화소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피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게 북한 당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낸 그 북한 당국이니까 북한 당국이 인권을 얘기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두 분 이야기 듣고 저 가슴 아팠는데, 제가 만난 인터뷰한 분은 자기 발로 직접 인신매매에 팔려간 분이에요. 일하고 들어오니까 우리 딸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가 김치를 담가야 하니까 물 좀 재워놔주라.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10시 돼서 퇴근하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신랑하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아침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그렇게 찾아다니다 나니까 결국은 우리 아가 중국 갔다는 것까지 판명됐는데, 제 친구가 되는 언니가 저희 딸을 중국에 임시매매를 했거든요. 아이고. 인신매매로 중국에 판 사람이 어머님 친구분이셨어요? 친구였어요. 딸이 인신매매 됐다라는 소식을 북한에서 들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마음이란 게 더 말해야지 있으니까. 이제 도대체 겨우 17살인데 옆에 있던 새끼를 잊어먹었으니까 무조건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그래서 압록강 넘어가는데 무턱대고 내 새끼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다렸어요. 자식한테서 소식이 올 때까지. 그래 5년을 기다리는데 5년 만에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다렸어요. 자식한테서 소식이 올 때까지. 그래 5년을 기다리는데 5년 만에 소식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었나요, 따님? 딸이가 그리고 내가 엄마를 찾느라 고생했다. 사람들 집도 많이 보냈는데 내 돈만 떼기고 소식이 없었다. 그래 엄마를 내 마지막으로 찾아달라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5년 만에. 네, 그래 너무 기가 막혀서 엄마가 아무 때거나 안 놓고 넘기겠다. 내가 이렇게 딸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갈 길이 없어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12살이니까 나를 팔아주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이러던 찰나에 내 남자 사촌 동생 아이가 국경경비대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누나 이번에 안 가면 누나를 도와줄 길이 없다 그러더라고. 가겠다. 그래 압록강을 넘었었는데 그것도 또 브로커를 만나서 보니까 그 임시매매를 하는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임시매매라는 거 알면서도 압록강을 넘었어요. 내 다른 데를 가자. 우리 딸네 집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조금 떨어진 촌마을에 갔어요. 5천만 원에 내가 팔렸어요. 이 엄마죠. 인신매매로 팔려간 작은 딸을 중국에서 다시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됐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적적으로 네. 그때 심정이 좀 어땠나요? 기분이? 저는 그 순간에 딸이 톡 끊어서 엄마 하고 끌어안으니까 이게 내가 중국어 하는지 지금 북한에서 만나는 건지 그런 감격도 모르겠고 말이 안 나가서 한 시간만 울은 것 같아. 그런데 만나니까 이제 아이가 붙잡고 울지 너무 기막혀서 말이 안 나서 이게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따님을 찾으러 중국으로 가실 건가요? 당연하죠. 세계로 찾는 것까지 가야죠. 이분의 사연이 정말 기구했는데 막내딸이고 금이아오기가 키운 막내딸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인신매매로 팔려간 겁니다. 5년 동안 딸을 찾느라 미친 여자처럼 북한 전 지역을 다 헤매고 다녔어요. 5년 만에 딸한테 연락이 왔는데 17살 기억이었던 딸이 중국에 이름 모를 남자에게 팔려가서 애까지 낳고 중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딸이 5년간 엄마를 찾기 위해서 소처럼 일했대요. 그 말을 북한에서 듣는 엄마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인신매매인 줄 알면서 자기가 중국에 팔려간 거예요. 브로커한테 부탁한 거 한 가지예요. 딸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만 날 팔아달라. 간절함이 통했다고 해야 될까요? 딸 근처 마을에 팔려간 거예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렇게 6년 만에 10km면 먼 거리예요. 그럼요. 먼 발치에서 그것도 딸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 딸과 따님과 어머니가 중국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은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모녀가 제외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어머니랑 같이 중국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낳은 자기 딸을 또 두고 와요. 아이고. 피덩이 자기 딸이 잠들었을 때 자기 딸을 두고 탈출을 합니다. 이 엄마는 한국에서 자기 딸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지금 자기 딸이 중국에 두고 온 본인 딸 생각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구한 비극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북한에 계실 때 자주 도강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는데 어느 날은 여자 2명이 이제 자매더라고요.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북한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렇다고 또 깡도강을 해서 중국에 갈 수 있는 용기는 없고 하니까 중국에 가서 팔든 뭐 어쩌든 일단 중국 땅에만 자기네를 데려다 달라라고 하시는데 비단 이 2명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여성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팔려가는 걸 알면서도 인신매매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아요. 스스로 간단하지만 쉽게
정말로 자기 의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저랑 강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태로 북한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정치적인 의미든 아니면 경제적인 의미든 간에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걸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거기서 사실 국가가 실패한 거죠. 강제로 팔렸든지 아니면 스스로 뭐 팔리는 걸 선택했든지 탈북 여성들의 이 유일한 목적은 살기 위함이었고 그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7년 동안 매일 밤마다 울었는데도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